자, 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마스터캠 2021 버전 기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밀링 가공에서 윤곽 가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윤곽 가공은 그 대상 도형을 가지고, 대상 도형이면 직선이 됐든 이렇게 닫힌 형상이 됐든 이 대상 도형을 선택을 해서 이 선을 내가 사용하는 작업하려고 하는 이 공구가 이 선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좌측으로 진행을 할 거면은 공구 중심이 좌측으로 진행을 하고, 오른쪽으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공구 중심이 오른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안쪽 외곽에도 마찬가지로 외곽에서 공구가 이렇게 쭉 진행할 건지 아니면 안쪽에서 공구가 진행할 건지. 자, 공구는 다 원형으로 되어 있죠. 돌아가는 회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형상이 이제 절삭 부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공구가 지나가면 그 지나간 자리는 이제 공구 궤적, 절삭되는 부위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여러 도형이 연결되어 형상을 이루는 것을 윤곽이라고 한다. 자, 윤곽 하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대상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윤곽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윤곽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닫힌 윤곽과 열린 윤곽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루프 이것처럼 얘처럼 안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나갈 곳이 없죠. 자,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을 닫혔다. 얘 같은 경우는 열려 있죠. 이게 일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윤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진행을 했어요. 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죠. 시작과 끝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닫힌 윤곽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지점이 다시 한 바퀴 돌고 다시 원래 시작하는 지점으로 돌아오죠. 차이가 좀 있죠. 닫힌 윤곽은 처음 요소와 마지막 요소가 연결되는 형태이고, 열린 윤곽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형태이다. 윤곽 가공은 이러한 형태를 이루는 도형 요소를 따라 가공하는 방법이다. 따라간다. 팔로우? 여하튼 쭉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서 작업한다. 자, 이건 이제 윤곽 가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 이제 열렸다, 닫혔다 라고 하는 거 설명하는 거죠. 자, 시작과 끝. 이게 시작이라면 이게 이제 끝이 되겠죠. 끝. 얘가 시작이라면 닫혀있기 때문에 얘는 끝나는 지점을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닫혀있는 대상을 체인으로 잡게 되면 시작과 끝나는 부분이 만나기 때문에 끝나는 부분은 안 보여요. 더 이상 진행을 할 끝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체인 하나로만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열려 있거나 그러면은 시작하는 화살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끝나는 부분의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표현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와이어프레임에서 사각형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자, 하나는 닫혀있게 그렸고, 하나는 열려있게 해서 얘를 지워볼게요.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 체크하면 이렇게 선택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때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닫혀있는 걸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초록 색깔 화살표로 되어 있죠. 근데 열려 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 같이 다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상위 버전에서는 이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모든 체인의 시작과 끝 부분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택한 체인만 그 시작과 시작 지점과 끝 지점 표시해 줬거든요. 근데 얘를 클릭하면 모든 대상이 한꺼번에 보여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부위와 끝나는 부위가 만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시작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체인이 완벽하게 끝났다 라고 해서 이 초록 색깔만 표시가 되는데요. 열려있는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부위가 끝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로, 화살표 색깔로 구분을 해줍니다. 이게 닫힌 거, 이게 열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가공 경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얘를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고 체인을 선택을 해서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죠.
자, 여기서 일단은 윤곽강으로 되어 있고요. 도형 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도형 체인이라고 되어 있죠. 체인이 하나만 선택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는 선택된 거를 모두 삭제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얘는 선택된 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다시 확인 눌러서 어떤 것이 선택되는지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체인이 하나가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노란 색깔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리고 아까하고 다르게 뭐가 표시되냐면 이 작은 화살표가 표시돼요. 이 작은 화살표는 보정 방향이라고 합니다. 보정. 자,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옵셋 방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옵셋하고 보정하고 의미가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간격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보정도 어떤 수정하는 거, 또 덧대는 것,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구가 바깥에서 공구가 진행하느냐, 아니면 안쪽에서 공구가 진행하느냐, 즉 좌측에서 공구가 중심이 있느냐, 오른쪽에서 공구의 중심이 있느냐, 이것을 보정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정은 간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체인을 나는 오른쪽에 있는 얘도 체인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메뉴들이 쭉 있어요. 추가할 거 또는 보정 변경. 보정 변경은 작은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 전체 다시 체인은 기존에 있는 거 무시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역방향은 이제 진행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거. 그 다음 시작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점은 시작점의 위치가 여기 앞으로 가기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가요. 시작점이 바뀌죠. 지금 이거 하면 뒤로 가게 하면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죠. 다이나믹은 끝나는 점이 아닌 위치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돼요. 다이나믹을 찍어서 아무 위치에 원하는 위치를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 클릭하면 얘는 어떤 대상 도형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시작하는데 얘가 또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해 해놨네요. 그래요. 그게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가면 이제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죠. 일반적으로 다이나믹으로 해서 내가 이게 선택해 놓으면 얘를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하면 끝 지점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데, 얘는 끝 지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네요. 그 정도의 간격을 띄우고, 이것도 나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끝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다시 끝 지점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거는 역방향인데, 역방향은 여기서 비활성화 되어 있네요. 비활성화가 이게 열려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 일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체인을 시작하는 위치를 좀 바꿨고요. 체인 추가를 해서 닫힌 체인 한번 선택을 추가를 해 볼게요. 자, 선택한 상태에서 두 번째 체인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시작점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활성화 되네요. 끝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뒤로 이동, 뒤로 이동. 뒤로 이동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앞으로 이동. 얘하고 얘하고 다른 점이 있나? 시작 앞으로 이동. 얘는 시작점을 바꾸네요. 지금 닫혀 있을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데, 얘는 지금 시작하는 위치를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난다. 얘는 시작점, 얘는 끝나는 점. 끝나는 점 뒤로 하겠다. 그럼 이게 되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가 시작이고 얘가 끝이란 얘기면 얘는 경로로 선택하지 않겠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일단 그냥 경로 생성해 볼게요. 맞네요. 지금 이제 얘는 시작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 진입복귀 색깔을 달리 구분해서 표현해 주네요. 뭐 괜찮습니다. 이게 상위 버전으로 되면서 여기 뷰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에 진입 동작하고 복귀 동작을 따로따로 해놨거든요. 복귀 동작을 꺼볼까요? 안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진입 동작하고 복귀 동작의 색깔을 좀 구분했고, 보이는 것도 이제 따로따로 보게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있지만 체인에서
두 번째 체인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체인도 그러면은 이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시작점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점에서 여기는 앞으로 가기가 되거든요. 앞으로 가기 이렇게 되는데, 시작과 끝을 따로따로는, 얘는 따로따로는 안 될까요? 따로따로는 안 되게 돼 있네요. 다이나믹을 여기다 놓고, 지금 닫혀있는 대상은, 이게 조절이 안 되는데, 조절이 안 되는데, 열려있는 대상은, 시작점 조절이 가능하네요. 시작점을 뒤로 옮기는 게 앞으로 뒤로. 얘가 스텝. 한번 줄여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되네. 이게 다이나믹을 해서, 여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안 되네요. 한번 줄였으면, 수정이 안 되게 돼 있네요. 일단은, 이 기능이, 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얘를 만약에 이 체인 2만 삭제하고, 다시 체인 추가를 해서, 다시 체인 추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조건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점을 클릭한 다음에, 시작점의 위치가 여기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번 바꿔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절이 안 되는데, 일단은 원래 시작은 여기였었는데 여기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체인을 선택하되 부분적으로 다시 부분 체인 형태로 체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걸 수정할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조절이 가능하니까. 자, 계속 확인하시게 되면 재생성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부분 체인. 자, 그러면 현재 2번 체인 얘를 삭제하고요. 체인 추가를 해서 부분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 이게 이제 부분 체인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걸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방금 선택한 체인이죠. 얘도 시작점을 바꿀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점 선택해서 앞으로 가기. 되네요. 뒤로 가기. 내가 부분 체인을 잡았는데 잘못 잡아서 이 부분이 필요 없다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분 체인에서 시작점 위치를 바꾸고 끝나는 위치도 바꾸고, 이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조절하고 확인하고 재생성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닫혀있는 체인은 조절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시작과 끝이 일치하지 않는 열려있는 체인 같은 경우는 이게 되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책 교재를 나가보죠. 자, 지금 이제 체인을 선택한 거 검증하는 거고, 자, 솔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네요. 이게 있었나? 한번 다 조건에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솔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측면 공차, 회피 모델. 과연 얘가, 솔리드 모델? 자, 좋습니다. 솔리드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볼까요? 등각 보기 해서, 얘를 가지고 솔리드 모델을, 이 경로가 이동하는데, 솔리드 모델을 필요로 할까? 자, 18짜리 평행드밀로 했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출하는데 부분 체인으로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찍어볼까요? 그럼 닫힌 형태가 되겠죠? 자, 방향은 아랫방향으로 해서, 양쪽으로 할까? 양쪽 방향으로 해서 높이는 20만큼만 하는 걸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솔리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을 다시 들어가서 솔리드 모델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당되는 것만 이게 체크가 되나 보네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 모델 못 따기 할 때 솔리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네요. 자, 일단 윤곽가공이니까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됐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여기 메뉴들은 어떤 조건, 절삭 파라메타라든지 깊이 진입 복귀 뭐 이런 것들 주는 거고, 여기는 변경된 거 체크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공구 보겠습니다. 자, 공구는 10평으로 되어 있는데 219번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내가 1번으로 하겠다 그러면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송 속도가 100이고 주축 에너지 5000, 그리고 Z축 이송 속도 25로 되어 있네요.
이대로 해도 되긴 되는데, 여기 공구 더블 클릭해서 공구에 들어가서 속성을 좀 바꿀까요? 공구의 크기가 10, 엉망이네요. 이게 매트리스인데 6.5부 하나로 뜨고 있어요. 목록에서 불러오겠습니다. 거르기에서 평행드밀만 체크한 다음에 10평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죠. 자, 10평이 불러왔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직경으로 되어 있죠. 기존의 목록에 있는 공구들은 모양들이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거든요. 지금 이제 10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이거는 팁 형태죠. 각져 있다. 평행드밀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공구 번호는 1번으로, 1번이 아까 있었죠. 그럼 2번으로 할까요? 2번으로 하겠다. 그리고 커팅 스피드는 한 100 정도 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피드 값이 어느 정도 바뀌죠. 피드 레이트가 뭐 한 1000 정도 줄까요? 1000에. 그 다음에 스핀들 속도는 한 3000 정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날수는 4날로 되어 있는데, 뭐 일단은 무시하고 마침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이 이제 바뀌었죠. 근데, 2번도 됐는데, 이 조건은 안 바뀌고 있어요. 2번 공구인데. 2번 공구에서 아까 3000으로 바꿨잖아요. 자, 이게 안 바뀌는 것은, 여기 파일에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할 때 공구 조건 사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안 했어요. 여기 사용자 정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값으로만 조건이 지금 주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구 조건 사용을 하겠다라고 체크하고 얘도 블록이 순서로 재부하겠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자, 이걸 한 상태에서는 다시 얘를 클릭하잖아요. 안 바뀌네요. 공구 조건 사용하겠다고 체크했는데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거를 목록 생성, 수정, 위치 수정, 앵글, 목록, 관리자 뷰, 정렬, 이송 속도에 다시 초기화, 주축 회전수와 이송 계산기, 초기화를 누르겠습니다. 누르면은 이제 공구 조건으로 바뀌죠. 이게 이제 그 얘를 클릭하거나 클릭했을 때 얘가 안 바뀌는 것은 공구를 클릭했을 때 여기 설정에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경로 부분에 가공 경로 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이 대목이 있어요. 이송 속도 고정이라고 하는 거. 이송 속도가 이제 내가 어느 값을 입력해서 창이 떴으면 얘를 고정하겠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제가 얘를 체크를 안 껐는데 체크를 끄겠습니다. 끄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공구가 3000에 1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바뀌죠. 이렇게 이송 속도를 고정하겠다라고 해놨을 때는 얘를 클릭했을 때 안 바뀌어요. 물론 그게 좋으면 그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바뀌는 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뀌고 있죠. 이렇게 현재 이 값은 내가 경로를 생성했을 때 G코드를 출력할 때 이 조건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구 번호가 되겠죠. 코너 R값이고, 이름은 이제 그 툴 테이블, 그런데 이름이 이 이름으로 같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주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테스트 윤곽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렇게 적게 되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테스트 윤곽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써져요. 이렇게 이 경로가 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재생성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솔리드 굳이 필요 없죠.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로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시 조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여기서도 또 이 강제 공구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강제 공구.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로를 생성했는 데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 볼게요. 뒤로 복사를 하고 체인을 여기에서 하나를 지우고요. 여기에서 체인을 얘를 지워볼까? 지울게요. 자, 그러면 다 선택해서 재생성을 했어요. 두 개 똑같은 건가? 똑같은가 보다. 그러면 얘를 전체 다시 체인을 눌러서 바뀐 다음에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두 개는 공구가 같아요.
여기도 2번이고 얘도 2번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G코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얘는 공구 교체 명령이 안 나와요.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서 공구 교환 명령이 안 나오죠. 얘는 지금 공구 교환 명령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게 안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정상인데 여기에다가 공구 교환 명령이 나오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럴 때 여기에서 보시면은 조건에서 강제 공구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G코드를 출력하시게 되면 아까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공구 교환 명령이 없잖아요.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도 공구 교환 명령이 나와요. 이렇게 공구 교환 명령이 나왔죠. 이게 이제 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일단은 설명하면서 그렇게 됐고, 다시 조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급속이동 복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나서 빠져나올 때는 보통 G00이라고 하는 급속이동 명령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빠져나올 때도 어떤 특정한 G01 절삭 속도로 빠져나오게 하고 싶을 때는 얘를 체크를 끄고 이 복귀 속도를 주시면 돼요. 복귀 속도는 위로 올라올 때의 속도예요. 그 다음에 거르기는 이 공구 목록에서 거르기를 실행하겠다는 게 표시할 때, 그 다음 배치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치는 이제 얘를 체크해 놓으면 경로가 바로 생성되지 않고요. 그냥 조건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재생성을 하시면은 재생성이 되는 형태. 바로 경로를 생성하지 않고 일단 조건만 주는 거죠. 그다음에 홀더라고 되어 있는데, 홀더는 삼축 작업에서는 그닥 뭐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 홀더 크기가 너무 커서 간섭이 받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홀더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면 다양한 형태의 홀더를 이제 선택할 수 있고, 이 홀더를 더블 클릭하거나 그러면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새 홀더 수정 클릭을 해서 이 홀더의 크기, 뭐 길이값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양 같은 것들을 거의 뭐 필요 없겠지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할 수 있다. 그 다음 절삭 파라메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파라메타에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나갔나 보죠. 공구 관리자 조건, 그다음 대화 상자 감추기, 이거 얘기하는 거네요. 자, 얘를 클릭하면 대화 상자를 감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보고 싶으면 ES 버튼 눌러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경로를 최종적으로 생성하기 전에 우리가 이 파라미터 창을 빠져나가서 나가게 되면 바로 경로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이제 잠시 뭘 체크하거나 확인하거나 그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체크해서 ES 버튼 누르면 다시 보이고, 다시 체크해서 다시 보이고, 이렇게.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가공 경로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게 있네요. 얘를 클릭하시면 가공 경로를 미리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생성되기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시 지우고 나서, 자, 윤곽 가공 기능에서 얘를 이제 체인으로 바꿔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이 조건으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얘를 클릭을 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경로가 생성된 건 아니에요. 생성된 건 아닌데 이제 미리 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생성해야 될까? 근데 진입복귀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큰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ES 버튼 누르고 여기서 진입복귀에 들어가서 값들을 수정을 다시 할 수 있죠. 50으로 하고 얘를 50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경로 미리 보기 체크하고 확인을 해보면 줄었죠. 준 게 안 보이나?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를 100이라고 놓고 다시 미리 보기 크게 볼게요. 바뀌죠. 여기도 100이라고 해놓고 미리 보기 체크해서 바뀌는 것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22 버전에서는
이 버전에서는 현재 이 가공 경로 창을 띄워놓은 상태에서도 이 작업창이 그 마우스가 먹어요. 2022 버전에서는. 그래서 저도 2022가 좀 더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2021 버전에서는 일단은 그 전 단계죠. 그래서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가공 경로 창도 잠깐 닫았다가 얘를 확인하면서 다시 또 보이게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이제 2021에서는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죠. 여기서 대화상자 경로 미리 보기, 가공 경로 생성 또는 재생성 전에 현재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생성될 가공 경로를 미리 볼 수 있다. 공구가 선택되지 않으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당연히 공구가 선택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퀵 뷰 설정, 가공 경로 공구 평면 축 조합 등 정보가 표시된다. 파라미터 수정 중 퀵 뷰 설정을 통해 위 정보들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열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항목인데요. 제가 여기를 체크를 꺼볼게요. 끄고 다시 관통 부분에 들어가서 체크하고 얘를 오로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면은 경로가 이제 바뀌게 되고 여기에서는 수정됐다라고 하는 이송 속도 그런 내용만 있고 이런 부분은 없네요. 그럼 공구에서 제가 이송 속도 부분을 바꿔볼까요? 200으로 바꿨어요. 그 200으로 바꾸니까 바로 적용이 되긴 하네요. Z축 이송 속도는 됐고, 절상류, 주축 회전수 5,000로 되어 있는데, 얘를 6,000 바꿔볼게요. 6,000으로 바뀌면 여기서 바로 바뀌네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딱히 퀵뷰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게 있네요. 오프로 되어 있는데 얘를 온으로 바꾸면 얘가 온으로 바뀝니다. 지금 바뀌는데 얘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체크가 원래 표시됐던 것 같은데 일단은 표시는 안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작업된 거는 볼 수 있고요. ES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고 일단은 이제 퀵뷰라고 해서 바로 이제 수정된 걸 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열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가공 경로 종류 목록. 사용하려는 가공 경로 종류를 선택한다. 경로의 종류. 도형 체인, 가공 대상 선택 체인을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솔리드보드 회피.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있던 내용에 대한 설명 같아요. 그죠? 자, 공구도 아까 설명했던 내용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추가로 제가 설명했던 게 강제로 공구 교환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 부위는 지금 안 보이네. 밑에 나오나 보다. 여기서 이제 장보정, 경보정, 이송 속도, 그 다음 FPT. FPT는 피드 퍼 투스 해서 날당 이송이에요. 날당 이송값. 날이 4날이냐, 날이 2날이냐, 날이 뭐 6날이냐, 5날이냐에 따라서 그 날수에 따라서 이송 속도가 좌우가 영향을 좀 받거든요. 왜냐면은 날당 이송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당 이송을 내가 0.05를 줬다. 그러면 날이 2날이면 회전당 0.1이 되고, 날이 4날이면 회전당 0.2가 되고, 날이 6날이면 회전당 0.3이 돼요. 회전수 곱하기 회전당 이송이기 때문에 이송 속도는. 그 다음에 스핀들, 커팅 스피드, C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절삭 속도죠. 절삭 속도 보통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100 정도, 뭐 스틸은 25 정도, 서스는 15 정도, 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커팅 스피드. 이게 공구가 칼날이 있으면, 이 날이 이제 공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날이 가서 공작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 부딪힐 때 상대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복귀 속도 되어 있고, 강제로 공구 교환 교체 출력하는 거, 공구 교환 코드 강제 출력. 이게 이제 필요할 때는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뭐 앵글헤드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 앵글헤드를 머신 정의의 다중 헤드가 정의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앵글헤드는 또는 다중 헤드에 대한 조건을 설정한다.
앵글헤드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여기 처음에 파일을 설정할 때 여기 스핀들의 Z축이 있는데요. 여기 Z축에다가 앵글헤드라고 하는 것을 뭐 아무거나 얘를 갖다가 일단 더 추가를 시켜 볼게요. 자, 추가를 하면 Z축에 앵글헤드가 장착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얘를 윤곽가공으로 경로를 생성을 해 보게요. 생성을 하고 아까 공구에서 여기에서 했던가 앵글 헤드 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특정한 거를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확인해 볼까요? 얘가 이제 정의된 공구를 없다라고 뜨는데, 일단은 공구 생성 그래서 공구 딱히 공구가 얘가 6자리로 해볼까요? 일단은 마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공구가 있네요. 얘를 확인을 하면 이렇게 공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앵글 헤드에다가 지금 6파이짜리를 추가한 형태거든요. 얘를 가지고 한번 생성해 볼까요? 생성해서 얘를 모의가고 하면 공구가 나올까? 홀더. 근데 홀더 보기를 해도 딱히 걔가 나오진 않아요. 이 공구의 형태가 지금 없죠. 여기서는. 여기에서는 분명히 공구 형태를 이렇게 지정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일 때는 이게 나오진 않아요. 모의가공 했을 때 나올까? 모의가공에서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앵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이면은 좀 뭐 할만 하겠는데, 보이진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게 앵글이 보이지 않죠. 어디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양이 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돌아가는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앵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단은 앵글헤드를 사용할 때는 이걸 써서 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송 속도 회전수 다시 초기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송 속도가 바뀌지 않았을 때 이걸 클릭하면 이제 계산이 다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송 속도 계산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재질, 공구 파라미터를 수정해 이송 속도와 스핀들 회전수를 계산한다. 뭐 재질에서 절삭 속도라든지 이런 걸 수정해서 바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홀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절삭 파라미터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절삭 파라미터 한번 보죠. 자, 절삭 파라미터에서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좀 길어지네요. 자, 보정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정 형태가 컴퓨터, 컨트롤, 중복 보정, 역중복 보정, 안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이 컴퓨터인데, 컴퓨터는 그 기존의 그 공구를 인식을 해서 10파이짜리를 예를 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평면 보기 했을 때 이 공구가 홀더를 지우고요. 여기 있죠. 이 공구가 진행할 때 내려와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진행할 때 보시면은 그 공구의 크기를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이게 직경이 10이거든요. 10짜리. 10이면은 10짜리가 이 공구가 지나갔을 때 완성된 그 형상, 즉 이 부분을 이제 이제 절삭된 형상으로 이렇게 남기겠다는 얘기죠. 내가 선택한 체인을 완성된 치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구가 알아서 간격을 떨어뜨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떨어뜨리는 방향은 이제 보정 방향으로 해서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간격은 그럼 어떻게 조절하느냐? 공구의 직경값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구의 직경의 반절만큼 떨어뜨려서 경로를 진행시킨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란 색깔로 된 거 있죠? 툴패스, CL 데이터, 공구 경로라고 하는 건데 이 데이터를 이제 G코드화해서 포스트 작업을 하면 G코드로 출력이 되는 거죠. 즉 컴퓨터가 알아서 반경을 인식해서 간격을 띄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컴퓨터로 체크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조건 한번 바꿔볼까요? 얘를 조건을 컴퓨터가 아니라 컨트롤러로 체크해 볼게요. 자, 컨트롤러로 체크했을 때, 자, 리드아웃 가우지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경로가 이상하게 좀 보여지죠? 자, 얘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얘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서 지금 색깔이 절삭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경로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공구가 얘를 그냥 중심을 따라가요.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공구가 이렇게 중심을 따라가 버리면은 공구가 따라가면은 반절만큼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먹으면. 근데 이제 얘는 왜 경로를 이렇게 표현해놨냐면 실제 이동할 때는 그렇게 이동 안 해요. 보시면은 공구가 내려가서 실제 이동할 때는 이상하게 하네? 이렇게 가죠. 지금 보면은 공구가 여기 떨어져서 가잖아요. 아까는 이게 중심으로 이렇게 경로가 생성됐는데 생성된 데이터는 좌표는 이렇게 출력이 되지만 여기 진행을 할 때, 즉 이 구간에서 G41이라고 하는 이게 1번이면은 D01이라고 하는 경보정 코드가 출력이 돼요. 이 경보정 코드는 D01에다가 들어가 있는 값만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기로 프로그램 짤 때 컨트롤 보정을 사용했을 때 옵셋에서 D01에다가 공구의 반경을 사전에 넣어놔요. 이게 10이니까 뭐 5를 넣어놓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 5라는 값을 인식을 해서 얘가 좌측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G41은 좌측 보정이고 G42는 우측 보정이죠. 그래서 진행 방향은 이거지만 내가 지령한 좌표, 출력된 좌표는 이거지만 이 G41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5라는 값만큼 떨어뜨려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 기능을 쓰려면 사전에 컨트롤러, 머신센터에서 5라는 값을, 반경이라는 값을 입력해 놓으셔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된 경로는 도형을 따라가게 출력을 했지만 실제 이제 기계에서 작업할 때는 떨어뜨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재생성을 해보면 여기서 보이면 이 보라 색깔로 된 부분이 실제 경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출력된 이 경로가 지금 이게 안쪽으로 되어 있나? 이 경로가 실제 출력된 좌표 정보가 되겠습니다. 좌표.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보정 기능이 실행이 돼서 왼쪽으로 5만큼 떨어뜨려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복 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 보정을 체크하면 컴퓨터로 했을 때와 똑같이 출력돼요. 이것과 이거 똑같죠.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 중복 보정으로 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아까처럼 41 D01이라고 하는 보정 코드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왜 나오느냐? 근데 얘는 D01에다가 0을 넣고 작업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컨트롤러 했을 때는 반경을 넣고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0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 보정 코드가 나옴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D01에다가 0이 아니라 만약에 0.1을 넣잖아요. 그럼 0.1만큼을 떨어뜨려서 움직여요. 만약에 마이너스 0.1을 주면 0.1만큼 더 들어가서 작업이 됩니다. 즉 절삭되는 부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 할 때는 이게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절을 못 해요. 그래서 보정 기능이 필요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이게 장점을 딴 거죠. 컴퓨터의 장점과 컨트롤러의 장점을 따서 만든 게 중복 보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중복 보정은 중복 보정하고 생성된 코드는 경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출력되는 코드가 중복 보정은 G41 좌측 방향으로 떨어뜨렸으니까 G41이 맞거든요. 근데 코드는 G42로 출력되는 게 역중복 보정입니다.
그리고 안함을 체크하면 얘는 간격 보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공구 중심이 대상을 따라가는 형태로 출력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제 컨트롤러도 출력은 이렇게 똑같이 돼요. 하지만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보정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 반경값만큼 떨어뜨려서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안함은 아예 보정 기능을 출력도 안 하고 그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의 좌표대로 그대로 출력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공구 보정, 여기 보정 형태에 대해서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을 한꺼번에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